한상인증권 신월 팀장과 함께 해보죠.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올해 첫 FOMC 이제 회의가 이번 주에 열릴 예정입니다. 네. 목요일날 다 쏠려 있어요. 뭐 네. 빅테크 실적, 그렇죠. 여기에다가 전자닉스 실적, FOMC 네. 회의 결과까지 우리가 이제 목요일날 확인하게 되는데, 뭐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는 바가 없습니다. 동별로 이제 네. 좀 취지가 확고해질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오는 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라든지 추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의장에 대한 인선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또 시장은 반응을 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기억해야 될 문장은 뉴스는 뉴스로 덮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결국에 금리 동결이라는 재료는 트럼프가 절대 반기지 않을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월에 대한 비난을 계속 이어가면서 새로운 의장을 임명할 가능성이 이번 타이밍에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FOMC의 결론은 금리 동결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지금 3회 회의 연속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정책 숨고르기의 국면에 어느 정도 진입할 이런 타이밍이 좀 살펴졌다, 갖추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용과 물가 지표가 좀 혼재된 신호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어떤 결정적인 한 방이 좀 부족한 측면 역시나 지난 12월 회의에서도 금리를 내리면서도 약간 뜨뜻미지근했었던 연준 인사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이 된다라면은 아마도 그 파월보다는 그쪽 임사에 대한 부분으로 시선이 급격하게 이동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지금 1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케빈 해시 그리고 케빈 워시 이렇게 두 케빈이 압도적인 1, 2위를 다투었었는데 최근 1월 10일 전후부터 링 라이더 블랙록 CIO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압도적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트럼프가 좋아하는 연준에 대한 비난을 정책으로 시스템에 대한 개편을 할 수 있다라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입법부의 이런 연준에 대한 법률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식으로 전개된다라고 하기보다는 트럼프의 구미에 맞는 말을 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고 그 가운데에서는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도 가파르게 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 라이더가 현재 1위 후보가 지명이 된다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유동성의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생기면서 주가나 채권 시장 모두 좀 온기가 돌 가능성이 유동성 측면에서 있겠고요. 또한 지금 후보군에서 좀 밀려 있지만 케빈 해시 NEC 위원장이 될 경우에는 주가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 가격의 경로를 통해서 경제 주체의 기대 심리를 바꾸는 부분들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가장 긍정적이나 백악관 인사들에서 너무 트럼프와 너무 친하면 연준 의장이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소 후보군에 밀려 있습니다. 지금은 링 라이더와 케빈 워시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집중해 볼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유력하게 지금 급부상한 릭 라이더 블랙록 CIO가 만약에 네. 인선이 된다면은 금리 인하의 속도가 더 가팔라질 확률이 높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 또 시장은 좋아하겠네요. 네, 그럼요. 시장은 당연히 반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상한 부분들이 지금 새로운 21세기 플라자 합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일본 국채 금리 급등과 엔화의 약세로 인한 여러 가지 선진 국채 금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이번에도 이런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이 나왔었는데 공교롭게 한 10개월, 9개월 전 4월 달에도 그렇게 그 백악관 가든에서 판을 들고 막 얘기를 하다가도 금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채권 시장이 예민해라는 트럼프 발언으로 인해서 다 물리는 모습들을 보였었죠. 네. 그만큼 주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뒷단에서 채권 시장 금리가 안정화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정책의 일관성이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 나오는 점은 이 지금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통적인 좀 아킬레스건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금리를 강하게 인하하면 시장 금리가 내려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단기채 금리에 좀 영향을 미치지 장기채 금리는 다방면의 요인들을 좀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막에서 보셨다시피 오늘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상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5,084포인트에서 종가를 찍으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글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가 또 계속해서 잘 가줘야지 5,100, 5,200, 네. 6,000, 7,000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장 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말말말이 이슈였어요. 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동차와 의약품 쪽에서 의약품 네, 다. 반도체뿐만 네. 아니라 25% 관세 상향 조정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으름장일까요? 타코 플레이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협상의 주도권을 절대 놓지 않겠다라는 거고 지금 캐나다 다음 한국이 거론이 되었거든요. 결국에는 캐나다에 대한 부분은 미국과 붙어 있기 때문에 나름의 경고음을 날릴 수 있지만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양국에 높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좀 약간의 미국에 거슬리는 부분들을 한 번 더 다잡고자 하는 그런 강한 발언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주식시장은 상당히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투자자는 타코에 대한 부분들을 베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난주에 그린란드에 대한 노이즈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이 군사적인 긴장감도 높아지는 가운데에서도 지수가 후퇴했다가 타코에 베팅을 한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좀 온기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습 효과가 국내 투자자분들에게도 상당히 좀 이식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에 대한 지금 기대 수익률 자체가 워낙에 긍정적으로 바뀌어 있다 보니까 대장주 중심의 플레이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이 오늘 삼성과 하이닉스의 강한 상승세를 견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대차 개장 초반에는 상당히 우려가 컸었죠. 그렇지만 0.8% 하락, 거의 약보합세에 머물렀다라는 거는 이제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동안의 자동차에서 점진적으로 로봇과 관련된 보선 다이내믹스의 실질적인 가동을 통한 새로운 레벨업에 대한 시선들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의 관세 이 악재가 그렇게 악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오늘 개장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으름장을 놨던 자동차와 의약품 관세 상향 조정에 따른 이슈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이제 코스피 5천 달성에 뒤이어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도 이제 네.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패시브 수급 유입 그리고 어제 뭐 벌써 폭등을 하고 기관의 강한 매집이 포착이 되고 네. 있잖아요. 이에 따른 시장 영향, 코스닥만 또 한쪽으로 좀 계속 기우는 거 아닌지 아니면 코스피 코스닥 같이 올라갈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십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네, 지금 워낙에 시장 참가자분들의 상승에 대한 기대 확신이 좀 높아진 상황에 있고요. 코스닥 말씀 주셨는데 기간이 어제 2.6조 원, 오늘 좀 전에 본 확인한 바로는 1.65조 원 기간의 순매수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기간이 아니라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지수에 베팅을 하는 ETF 매수세가 기간으로 꽂히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 또 개인이 산 거죠. 네, 그렇죠. 개인의 투자 자금이 코스닥 종목보다는 지수의 상승에 베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그냥 ETF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에 기반한 이 베팅 역시나 함께 들어왔다라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급적인 플레이에 있어서 안정성을 한 단계 한 단계 좀 진일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수의 변동성은 높아지겠지만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부분을 좀 잡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아직 기업 실적에 기반한 펀더멘탈에 대한 개선을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변동성이 높은 만큼 리스크 해지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필요하겠고 지수 대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주요한 업종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종가 기준 5,000포인트를 상회한 시장이었는데 네. 확실히 이런 시장을 보면은 정책은 거스르면 안 된다라는 말이 다시 한번 다가오게 네. 되었습니다. 지금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 자금을 조금 더 증시 활성화를 위해 조금 더 머니무브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잖아요.
지금 5월 초 다주택자 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조금 더 증시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고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다라고 했지만 지금 작년 신정부 출범 이후에 시장 참가자들의 시선은 정부에 모두 쏠려 있습니다. 정부의 주주 친화적인 스탠스를 법률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법률의 개정과 제도의 개편을 통해서 이런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었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시각은 좀 달라졌고요.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한층 더 엄격화된 부분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가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의 이 활동 범위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증시로의 머니 무브가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이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는 머니의 성격과 증시의 성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연결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 입법부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이제 끝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거래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함께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매물이 출회가 되고 그 출회가 된 이후에 주택 가격의 안정화와 증시로의 자금의 이동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한 파인 튜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유동성의 힘을 한번 기대해보는 우리 K증시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상상인증권 신월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